자, 이번 영상은 좀 길이가 길 것 같아서 선생님이 어느 타이밍에 끊을지 문제를 일단 풀어보면서 시간을 보고 영상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로 되어 있는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표는 정상인에서 일어나는 체온 조절 과정 일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온 자극 아니면 고온 자극인데요. 하나씩 볼게요. 반응을. 자, 가부터 보면 갑상샘에서 티록신의 분비가 촉진된대요. 티록신의 분비가 촉진이 되면 세포의 활성을 일으켜서 우리 몸에서 열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저온 자극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 보면요. 피부 근처에 혈관이 확장된대요. 혈관이 확장이 되면 지나가는 혈액의 양이 늘어날 거고요. 그러면 바깥으로 발산되는 열의 양도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고온 자극이 주어졌을 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는요. 골격근의 떨림이 증가한대요. 골격근이 떨리게 되면 그로 인해서 열이 발생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온 자극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보기를 확인해 보죠. 기억. 티록신의 분비량이 증가하면 물질 대사가 촉진됩니다. 자, 그다음 니은. 나는 저온 자극을 주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아니라 고온 자극이고요. 디귿. 다에 의해 열 발생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공복 상태인 정상인에게 포도당을 투여한 후 시간에 따른 혈당량을, 그리고 나는 간에서 호르몬 A에 의해 일어나는 물질 전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는 혈당량 조절에 관여하고요. 이자에서 분비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글루카곤 또는 인슐린이겠죠. 자, 이제 하나씩 확인을 해보면 먼저 포도당을 투여한 이후에 혈당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감소하고요. 그리고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변화시킨 걸 보니까 얘는 글루카곤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자료부터 먼저 확인을 했으면 바로 보기로 넘어가 볼게요. A는 글루카곤 맞습니다. 그다음 니은. A는 혈액에서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 이건 인슐린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니은은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디귿. 혈중 인슐린의 농도는, 자, 포도당이 투여된 이후에 인슐린의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T1일 때가 높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림 가는 정상인에서 호르몬 X의 분비와 작용을, 그리고 나는 정상인의 혈중 X 농도에 따른 동그라미 기억의 변화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X가 콩팥에 영향을 주는 걸 보니 얘는 ADH, 항이뇨 호르몬임을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럼 보기 기억부터 바로 해결했습니다. 자, 그다음 니은. 동그라미 기억은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항이뇨 호르몬의 농도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기억의 값이 감소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항이뇨 호르몬이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수분의 재흡수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수분의 재흡수가 늘어나게 되면요, 오줌의 생성량은 감소하게 되는 거죠. 삼투압은 수분이 재흡수됐으니까 높아져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는 데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니은은 옳은 설명이 되겠고요. 디귿. 콩팥에서 단위 시간당 수분의 재흡수량은 당연히 ADH의 농도가 높은 C2에서 더 높겠죠. 그래서 C1일 때가 C2일 때보다 적다라는 설명은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021년 9월에 출제된 문제고요. 10번 문제입니다.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기억과 니은을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걸 보자마자 알파세포와 베타세포 옆에 바로 짝을 지어주시면 되겠죠. 알파세포 옆에는 글루카곤을, 그리고 베타세포 옆에는 인슐린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확인을 해보죠. 자, 포도당 농도가 증가할 때 A의 농도도 증가한대요. 포도당 농도가 증가했을 때 함께 증가해서 이 포도당 농도를 낮춰주는 것은 인슐린이겠죠. 그래서 여기 A는 니은이 될 겁니다. 그럼 보기 기억은 틀린 설명이 될 거고요. 니은은 인슐린 맞습니다. 자, 그럼 디귿. 동그라미 기억과 동그라미 니은의 분비를 조절하는 중추는 연수가 아니라 간뇌의 시상 하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니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림은 정상인과 당뇨병 환자 A, B가 포도당을 섭취한 후에 시간에 따른 혈중 인슐린 농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A와 B는 1형 당뇨병 그리고 2형 당뇨병 환자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먼저 1형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 인슐린의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B가 1형 당뇨병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리고 A는 2형 당뇨병. 정상적으로 인슐린이 분비는 되고 있습니다만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기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A는 2형 당뇨병 환자 맞고요. 니은 인슐린은 이자의 베타 세포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디귿 구간 1 동안에 이 간에서 글리코젠의 합성량은 정상인이 B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애초에 정상인의 인슐린 농도가 B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리코젠의 합성량은 정상인이 훨씬 더 많겠죠. 정답은 기억과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림은 정상인의 혈장 삼투압에 따른 동그라미 기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기억은 오줌 삼투압 또는 단위 시간당 오줌의 생성량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한번 골라보도록 하죠. 자, 먼저 혈장 삼투압이 증가하니까 이 기억의 양에 따라서 증가하는 비례하는 그래프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면 내 몸에서 수분이 지금 소변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수분을 재흡수를 해야 돼요. 수분을 재흡수를 해가지고 우리 몸으로 다시 물을 끌어당겨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증가하고 있는, 그러니까 물을 끌어당겨야 하니까 오줌의 생성량은 감소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줌의 생성량이 감소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오줌의 삼투압은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오줌 삼투압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혈장 삼투압이 증가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ADH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수분의 재흡수량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줌의 양은 줄어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 오줌의 삼투압은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둘은 비례관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기억부터요. 혈장 삼투압의 조절 중추는 시상하부 맞고요. 그다음 동그라미 기억은 오줌 삼투압 맞습니다. 자, 디귿 혈중 항이뇨 호르몬의 농도는요. 당연히 혈장 삼투압이 높아질수록 더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과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7번 문제로 되어 있는 문제 볼게요. 그림 가는 정상인 P에서 주변 온도에 따른 체온과 동그라미 기억의 변화를, 그리고 나의 A와 B는 주변 온도가 T1과 T2일 때 P의 피부 근처 혈관 상태를 순서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T1이 T2보다 작고 동그라미 기억은 열 발생량과 열 발산량 중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체온은 지금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지금 T1에서 T2로 갈수록 온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억 같은 경우에는 T1일 때 오히려 높았다가 그리고 T2로 가니까 점점 낮아집니다. 이건 고온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거니까 당연히 열 발생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T2일 때 고온 자극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깥으로 빨리 열을 발산시켜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B와 같은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 디귿일 텐데요. 체온 조절 중추는 시상하부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그림 가는 사람의 소화기 일부를 그리고 나는 정상인이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한 후에 시각에 따른 혈중 포도당 농도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기억과 니은이 간과 이자인 건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글루카곤은 동그라미 기억 간에서 글리코젠의 분해를
촉진을 하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명이고 니은 인슐린은 동그라미 니은 이자의 베타 세포에서 분비되는 것 맞습니다. 그다음 디귿 혈중 인슐린의 농도는 T1일 때가 더 높아야죠. 식사 이후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정상인의 콩팥 구조 일부를 그리고 나는 정상인이 1리터의 물을 섭취한 후 시간에 따른 기억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콩팥으로 A가 들어가고 B가 나와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소변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그러니까 걸러낼 거 다 걸러낸 다음이겠죠. 그렇다면 기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단위 부피당 요소의 양. 요소는 노폐물이니까 콩팥에서 다 걸러져 나갔겠죠. 그러면 들어간 A에서는 많이 들고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다 버리고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B에서가 더 적어야죠. 기억은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니은 동그라미 기억은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물을 섭취하고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오줌의 생성량이 맞겠죠. 그 다음 디귿 혈중 항이뇨 호르몬의 농도는요. 오줌의 생성량이 많아진 구간과 이 적어진 구간으로 구분하면 될 텐데요. 생성량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ADH의 농도가 적어야 되겠죠. 내보내야 하니까요. 그러면 구간 2에서가 구간 1에서보다 높다는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어떤 사람에서 일어난 체온 조절 과정인데요. 저온 자극이 주어졌을 때 체온 상승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변 환경 온도에 따른 피부의 열 방출량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고요. 하나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억부터요. 호르몬 A,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티록신이 맞죠? 그 다음 니은 가에서 신경기억에 의해 피부 근처 모세혈관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는데 체온이 상승돼야 되니까 당연히 피부의 모세혈관은 수축이 일어나야 되겠죠. 니은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디귿 단위 시간당 피부 근처 모세혈관에 흐르는 혈액의 양은 자, T1일 때랑 T2일 때가 있습니다. 주변 환경의 온도가 더 높으니까 모세혈관에 흐르는 혈액의 양을 당연히 많게 해야 바깥으로 방출되는 에너지, 발산되는 에너지를 더 증가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T2일 때가 많아야 됩니다. 그럼 정답은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당뇨병 검사에 대한 자료인데요. 포도당 75g이 들어있는 수용액 A를 준비하고 공복인 상태의 검사 대상자 1과 2에게 동일한 양의 A를 각각 마시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의 혈당량의 변화를 시간대별로 측정을 해서 이런 그래프를 얻었고요. A를 마시고 2시간이 지났을 때 혈당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옆에 표를 보고 우리는 판단을 하면 되는데요. 그럼 2시간 이후에 그렇게 표시를 해 놓겠습니다. 자, 하나씩 확인해 보죠. 기억 1의 진단 결과는 자, 1의 경우에는 2시간 이후에 이미 200이 넘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당뇨병 전이 아니라 당뇨병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 니은 T1일 때 1과 2의 혈당량은 자 2는 정상 수준이 맞습니다만 1은 아직도 높은 상태죠. 그래서 니은도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디귿 당뇨병은 대사성 질환 맞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길이에 비해서 생각보다 내용은 별로 없는 문제였죠. 그러니까 빨리 확인하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림 가는 정상인에서 호르몬 X의 분비와 작용을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이 1리터의 물을 섭취하는 시간에 따른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이 호르몬 X는 ADH일 거고요.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 촉진하는 것 맞습니다. 자, 그다음 니은 혈중 이 ADH의 농도는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물을 섭취하기 전입니다. 그러면 바깥으로 나가는 수분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니까 당연히 ADH의 농도가 높겠죠. 그래서 니은 설명도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디귿 혈장 삼투압은 T2일 때가 T3일 때보다 높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물의 섭취를 많이 한 다음에 오줌의 생성량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소변의 생성량이 늘어났다는 얘기는요. 이 물로 빠져나가 그러니까 수분을 이 소변과 함께 내보내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혈장 삼투압이 현재 낮은 상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도를 높여야 되니까 물을 내보내는 거고요. T3에서는 지금 오줌의 생성량이 줄어들었잖아요. 내 몸 안으로 물을 끌어당기고 있는 중입니다. 농도가 높아져서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고2 문제 한 문제 더 남았으니까요. 마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호르몬 A의 분비와 작용을, 그리고 나는 정상인에서 혈장 삼투압에 따른 혈중 A의 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기억부터요. 혈장 삼투압 조절 중추는 시상하부이다. 맞습니다. 자, 그다음 니은 A는 호르몬 A인데 지금 뇌하초 옆에서 분비되고 콩팥으로 자극을 주는 거 보니까 물에 접촉진하는 거 맞고요. 디귿 단위 시간당 오줌의 생성량은 자, 혈장 삼투압이 증가하고 있고 혈중 ADH의 농도가 지금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DH의 농도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물을 재흡수를 했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오줌의 생성량은 감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P2일 때는 더 줄어들게 됩니다. 정답은 기억과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2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고3 문제 마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